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김민석 마케터라고 하고요. 지난 5강에는 그 검색 광고 운용 그리고 그거에 따른 SEO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그에 따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 시험 그리고 전전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를 제가 뽑아와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뭐 부가 설명 없이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광고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투자 수익률을 ROI라고 하며 광고를 통한 수익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 2번 광고비 100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로아스는 500%이다. 3번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말한다. 4번 ROI는 낮을수록 로아스는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ROI는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로아스 같은 경우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에요. 둘 다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CTR과 CBR이 모두 높은 키워드에 대한 사후 관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 강의를 듣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CTR이 뭔지 CBR이 뭔지는 무조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클릭률이랑 전환율이에요. 1번 가장 최적의 컨디션이므로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2번 이미 효과가 검증된 키워드이므로 유사한 의미의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여 발굴한다. 3번 너무 많은 비용이 소진되어 비용 대비 효율이 낮지 않은지도 함께 점검한다. 4번 시즌 키워드나 이슈 키워드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CTR과 CBR, 그러니까 클릭률이 높고 이제 전환율도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최적의 컨디션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비슷한 유사한 2번이 1번의 답변이 되겠네요. 유사한 의미의 키워드나 아니면은 해당 키워드에 파생되는 키워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깔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계속 효율도 파생되기 때문에 클릭률이랑 전환율 둘 다 높다라고 하면은 세부적인 키워드를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더 좋은 광고 성과를 위해서. 그래서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통해 매출을 추적할 수 없는 광고 상품을 고르시오. 1번 파워링크, 2번 쇼핑 검색, 3번 브랜드 검색, 4번 파워 컨텐츠. 요거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그리고 브랜드 검색, 파워 컨텐츠 요거는 다 캠페인 구성이에요. 캠페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검색 광고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을 검색을 하면은 파워링크 탭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검색 광고 영역이고 쇼핑 검색은 뭐 쇼핑 탭이나 네이버 쇼핑 안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상품 이미지와 정보가 같이 나오는 그런 검색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해당 브랜드명이나 브랜드명 플러스 제품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통합 검색창 최상단에 노출되는 그 컨텐츠형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정보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추적은 안 되죠. 네.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로 랜딩이 떨어뜨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이버 포스트 이런 걸로 또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전문가가 직접 해당 브랜드 블로그나 브랜드 포스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정보성 글을.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은 해당 글을 보고 그 브랜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세한 정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 여기서 바로 전환으로 이끌어내는 뭐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검색 광고에서 매출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같은 키워드라도 매일 키워드의 성과가 달라진다. 2번 당일 실시간 성과 데이터는 의미 있게 활용되기 어렵다. 3번 다양한 광고 상품별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상품 믹스를 찾아야 한다. 4번 디바이스별, 키워드별로 모두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당일 실시간 성과 데이터는 의미 있게 활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키워드마다 성과가 좀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그 당일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검색어가 만약에 내가 뭐 신발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신발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신발이란 키워드를 만약에 걸어놨다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뉴스나 아니면 특정 이슈에 따라서 실시간 검색어에 신발이 딱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발이라는 검색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겠죠. 근데 들어와서 매출은 안 일어나요. 금액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실시간 그 당일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클릭률이 높지만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는 키워드, 광고 문구, 랜딩 페이지 간의 관련성을 점검한다. 2번 고성과 키워드는 유사한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이 좋다. 3번 고성과 키워드는 무조건 1순위 전략을 고수하면 효과적이다. 4번 평균 노출 순위가 너무 낮다면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고성과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손익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순위에 노출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무조건 1순위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은 그냥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6번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웹사이트의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삽입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이다. 2번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번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수로서 전환 추적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4번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로그 분석을 사용하면 엑셀 작업 없이도 전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간접 전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전환 데이터는 기존 강의 때도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기간 추적 내에 발생한 전환수 맞아요. 근데 전환 추적 기간은 네이버 기준으로 7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0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CTR은 낮고 CBR은 높은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번 일단 방문한 고객은 높은 전환율을 보이므로 많이 방문시키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이다. 2번 노출 순위를 높여 방문자 수를 확대한다. 3번 광고 소재를 좀 더 클릭하고 싶을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더해 개선한다. 4번 우선적으로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를 모두 좀 더 개선해 보는 것이 좋다. 자, CTR이 낮은 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클릭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노출은 엄청 많이 되는데 클릭은 많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키워드와 그 광고 소재의 연관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CBR이 높아요. 그러면은 랜딩 페이지에 딱 키워드를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전환율은 되게 높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광고 소재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죠. 랜딩 페이지는 이미 전환율이 높은데 굳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광고 성과 극대화를 위한 랜딩 페이지의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열악하여 전반적인 컨디션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리뉴얼로 개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번.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광고는 반드시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연결해야 효과적이다. 3번. 특정한 시즈널 이슈를 담은 페이지는 시기별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번. 다양한 랜딩 페이지 대안이 있는 경우 감에 의한 선택보다는 A/B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에 근거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시기별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으로 사용을 지양해야 된다. 시기별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별로 적합한 랜딩 페이지를 이용해야지 조금 광고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랜딩 페이지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반송률, 2번 방문당 최대시간, 3번 구매 전환율, 4번 클릭률. 랜딩 페이지의 성과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클릭률은 TND,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CTR이 낮은 키워드를 개선시키기 위한 광고 문구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업종별로 고객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광고 소재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2번 광고 문구보다는 광고 순위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3번 타겟의 특성을 이해한 광고 소재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4번 다양한 확장 소재를 활용하면 클릭률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약간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각 객관식 문제별로 조금 길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을 제가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16년도부터 계속 쭉 한번 풀어봤는데 토시 하나 틀리게 해놓거나 아니면 토시 하나를 넣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우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전에 문제 보시면은 무조건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점수를 확보하기가 좀 쉬운 문제인데 점수를 확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점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번 매체별로 지원하는 로그 분석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2번 카카오 전환 추적 CTS 설정, 3번 구글 전환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 4번 매체마다 로그 분석은 유료 결제 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요거는 공짜 문제죠. 4번이에요. 매체마다 로그 분석은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12번 전체적인 광고 효과 분석의 한계로 맞는 것은 1번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없다. 2번 결과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3번 보다 빠르게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4번 키워드 개별 성과나 입찰 경쟁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시킬 수가 있죠. 사후 관리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색 광고 효과 분석만으로도 도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13번 다음 중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고를 통해 방문하게 되는 페이지를 말한다. 2번 메인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제품의 상세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3번 일반적으로 메인 페이지의 전환율이 가장 우수하다. 4번 구매 전환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광고 성과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할 영역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랜딩 페이지는 제가 마케터로서 메인 페이지에 넣어놨을 때 전환율이 높은 확률보다는 상세 페이지에 넣었을 때 전환율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로 넣는다기보다는 상세 페이지로 조금 빼가지고 그 키워드와 맞는 카테고리 아니면은 맞는 상품군으로 랜딩 페이지를 떨어뜨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할 수 있다. 2번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 3번 현재 시간 기준 실시간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4번 성별, 연령, 지역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여기서 옳은 것은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성별, 연령, 지역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잠시만, 이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성별 안 되고 연령 안 되고 지역 타겟팅 가능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성별이랑 연령, 지역별도 타겟팅이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출문제에서 뽑아오기는 했는데 이게 정답이 3번으로 나와 있긴 했었거든요. 현재 기준 실시간 성과 측정은 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6시 기준 성과 지표입니다. 아니면 12시 기준 성과 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 요게 옳은 것이네요.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이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맞긴 한데 입찰가랑 품질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합산된 결과값이 노출 순위를 결정시켜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에요. 정답은 2번이네요. 옳은 것이라고 하면. 네, 정답 2번입니다. 15번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PC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광고 방식. 2번 확장 소재 일반 광고 소재 외에 전화번호, 위치 정보, 홍보 문구, 썸네일 이미지 등을 말한다. 3번 품질 지수 게재된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CTR 클릭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환 비율을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공짜 문제입니다. 16번 다음은 검색 광고의 정의이다. 틀린 것은 1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브랜드의 웹사이트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이다. 2번 광고 서비스 업체에서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의 연관도와 컨텐츠, 업종별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검수한다. 3번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검색 활동에 기반하여 노출되므로 정확한 타겟팅이 불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4번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A 등으로도 불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확한 타겟팅이 불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검색 광고가 가장 정확한 타겟팅을 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나 관심사나 이런 타겟팅을 할 수는 없지만 배너 광고처럼 그런 타겟팅은 할 수 없지만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들한테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의미는 그 키워드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 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이버 통합검색 파워링크 영역 외에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사이트에도 광고가 노출된다. 컨텐츠 파트너 사이트가 아닌 것은 요거는 하나하나 보기가 좀 힘든데 좀 틀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광고를 집행을 해보셨거나 집행해보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요거를 되게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이트는 카카오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파트너 사이트예요. 근데 컨텐츠 파트너도 일단 컨텐츠 파트너도 아니죠. 검색 파트너예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 보고서에서 볼 수 있으며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기능은 없다. 2번 광고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에 부합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생성한다. 3번 캠페인 생성 단계에서 네트워크와 기기, 위치 및 언어, 입찰 및 예산, 광고 확장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광고 그룹은 캠페인 하위 단위로 쇼핑몰 상품명과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구분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기존의 강의 내용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요거는 매체가 딱 보이죠. 그리고 쇼핑몰 상품명과 제품 카탈로그형 요거는 쇼핑 검색 광고예요.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는 기능이 있죠. 요거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3번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구글 광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상세한 운영 보고서는 개요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번 도구 및 설정 탭에서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키워드에 대한 예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광고의 미리 보기 및 진단 도구를 통해 광고가 어떻게 게재되는지 게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4번 캠페인 단위에서 네트워크, 타겟팅 및 잠재 고객, 예산 및 입찰, 광고 확장을 관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상세한 운영 보고서는 보고서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개요 탭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상세한 운영 보고서는 보고서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광고의 품질을 측정한다. 틀린 것은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는 광고 그룹 단위로 적용되며 1에서 10점을 부여한다. 2번 네이버의 품질 지수는 7단계로 분류되고 처음 등록 시 4단계를 부여받는다. 카카오는 그룹 등록 시 1단계의 품질 지수를 부여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품질 지수, 구글은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한다.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카카오는 그룹의 품질 지수가 매겨져요. 네이버는 키워드의 품질 지수가 매겨지고 이거 둘 다 7단계. 근데 이건 1단계 시작, 네이버는 4단계 시작. 구글 같은 경우는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 문제고 품질 평가 점수는 광고 그룹 단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광고 키워드 단에서 적용이 돼요. 1점부터 10점까지. 제가 예시도 강의 지난 아마 4강 때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되는데 키워드 단에서 부여가 돼요. 광고 그룹 단에서 부여되는 거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에요. 다음은 검색 광고의 특징이다. 맞는 것은 1번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배너 광고에 비하여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로 적합하다. 2번 CPC 광고의 경우 클릭당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광고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한다. 3번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에 광고 노출 기간을 반영하여 최종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 4번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온, 오프,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잘못된 문제 같아요. 이게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광고 노출되었을 때 과금되는 게 아니고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과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같아요.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 온, 오프, 네,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맞는 것은 이거 같은 3번 같은 경우는 입찰가의 품질 지수를 반영하여 최종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배너 광고에 비해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데 적합하지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직접 배송 시스템 구축, 2번 차별화된 컨텐츠와 서비스, 3번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 4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시장 선점. 요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때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직접 배송을 하든 아니면은 뭐 타 배송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핵심 성공 요인은 아니에요. 뭔가 차별화된 게 필요하죠. 뭐 오늘 배송하면 내일 바로 도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새벽에 배송을 한다던가 뭐 이런 서비스들이 많죠. 지금은. 네, 그런 것들이 핵심 성공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직접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네, 차별화된 전략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성공 요인이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SNS,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다량의 브랜드 정보가 고객 사이에 구전이 되면서 생긴 미디어를 일컫는 용어는 1번 페이드 미디어, 2번 온드 미디어, 3번 언드 미디어, 4번 멀티미디어. 정답 3번입니다. 네, 정답 3번이에요.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4번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1번 애드슈머, 2번 세일슈머, 3번 컨슈머, 4번 프로스머. 정답은 4번입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조합된 단어로 프로스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구전에 따라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제품은 어떤 게 좀 별로고 이런 점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좋은 부분은 강화를 하고 안 좋은 부분은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거든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 프로스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오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다음 중 온라인 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라인 구전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3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는 온라인 구전으로 보기 어렵다. 4번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을 분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온라인 구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정답은 3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도 온라인 구전이에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객관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1강, 2강, 3강, 4강, 5강에 대한 객관식 문제였고, 이제는 주관식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그러니까 계산 문제보다는 이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그리고 암기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계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 펜으로 직접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데이터는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땡땡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 수입니다. 전환 추적 기간은 7일에서 20일 사이의 기간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객관식에도 나왔죠. 이 문제랑 아까 그 객관식 문제가 같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요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간접 전환이에요. 직접 전환 30분 이전, 간접 전환 30분부터 7일에서 20일 사이의 기간. 27번 CTR은 낮고 CBR이 높은 키워드는 입찰 순위 점검과 함께 무엇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적으시오. 클릭률은 낮은데 전환율은 높아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더 많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야겠죠. 광고 소재를 개선을 해야 돼요. 광고 소재가 만약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뭐 전환율은 높으니까 전환도 많이 되겠죠. 이는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광고 소재예요. 다음 데이터표를 보고 로아스를 계산하시오. 요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고 기출 문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로아스는 뭘까요? 매출액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 그러니까 광고비를 500만 원을 태웠는데 이에 따른 매출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는 200%. 매출액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 요게 공식이거든요. 공식은 지난 강의에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간단한 문제죠. 하단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 중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와 파일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거는 제가 1강 때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이 제가 설명을 드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정답은 검색 엔진입니다. 30번 다음은 광고 소재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고르시오. 네이버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땡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몇 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중 선택할 수 있다. 구글 검색 광고는 다음 광고 그룹당 텍스트 광고 땡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순환 계제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적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정답은 네이버 5개, 카카오 20개, 구글 검색 광고 50개예요. 요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요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검색 광고의 비중을 네이버에 좀 치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소재 등록 개수는 네이버 5개, 카카오 20개, 구글 50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검색 광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무의미한 클릭,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인위적인 클릭, 자동화된 도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클릭, 더블 클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의미한 클릭. 정답은 무효 클릭입니다. 뭐 부정 클릭이라도 고도 하는데 무효 클릭이라고 적어두세요. 실제로 부정 클릭이라고 적었다가 틀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무효 클릭입니다. 다음은 검색 광고 시스템 내 키워드를 발굴하는 메뉴이다. 각 메뉴에 해당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키워드 맞춤 제한, 니은, 키워드 도구, 디귿, 키워드 플래너. 키워드 플래너는 구글, 키워드 도구는 네이버, 키워드 맞춤 제한은 카카오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그냥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카카오, 네이버, 구글 순서대로 요 꼭 외우셔야 돼요.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네이버, 카카오가 검색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땡땡이 높을수록 광고 비용은 감소하고 광고 게재 순위는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땡땡은 7단계로 분류하여 막대 형태로 보여준다. 요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품질 지수입니다.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땡땡은 웹사이트, 쇼핑몰,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등 잠재적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말한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유형에 맞는 땡땡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요거는 제가 2강 때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비즈 채널입니다. 요거는 문제풀인데 제가 문제풀이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안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들고 온 문제예요. 요거와 비슷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음 강의 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강의 때는 조금 종합적으로 문제풀이보다는 1강부터 5강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해서 이 부분은 따로 요청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갈게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A사와 D사의 과금액을 합한 금액은 얼마인가? 단 4개의 광고만 노출되고 다른 광고는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A사와 D사의 실과금액을 한번 구해봐야 돼요. A사 500원이고 1순위예요. B사 400원이고 2순위예요. 그러면 A사는 A사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과연 얼마가 과금이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A사의 실과금액은 차순위 B사의 광고비 400원이죠. 400원 플러스 10원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410원만 과금이 돼요. 그리고 D사의 경우에는 지금 4개의 광고만 노출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금액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클릭해도 최소 금액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차순위 플러스 10원이라는 공식인데 D사 같은 경우는 200원을 넣었는데 최소 입찰가가 70원이에요. 네이버 기준으로. 그러면 70원이 과금이 되겠죠. 왜냐면 D사 아래 순위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정답은 최소 집행 비용은 70원만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410원 플러스 70원 해서 480원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D사가 70원 과금되는데 그럼 C사는 80원 과금되고 B사는 90원 과금되고 A사는 100원 과금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의 취지는
실과금액 차순위 플러스 10원과 최소 집행 비용을 아느냐, 요거를 보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80원, 410원 플러스 70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만들면서 요거와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있는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 2, 3번에 들어갈 숫자의 모두 합은 모두 얼마인가?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정답들, 그러니까 문제 풀이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전달을 드리려고 그냥 예시로 캡처 떠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별도로 요청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강의가 남았어요.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 12월 9일인데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공지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자가 조금씩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2월 12일 날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지금 1강부터 지금 6강까지 기출문제까지 했던 것에 통합본이 한번 나갈 계획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9일자로 제가 검색 광고 활용 전략, 그러니까 검색 광고 활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시험의 전체적인 유형 설명과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1강부터 6강까지의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는 이제 앞으로 한 강이 남았고 그리고 시험의 전체적인 유형 설명과 전체적인 강의 요약을 한다라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기출문제였고 이거보다 더 많은 기출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이외에 조금 1강부터 6강까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좀 빠르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2배속으로 좀 보셔도 괜찮고 하니까 좀 많이 보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